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주말쯤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4,272명. 어제 집계된 1일 신규 확진자 5,031명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제 집계된 확진자는 1일 단위로는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집계된 평균 수치만 해도 4,000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자택격리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닷새간의 평균치가 높아야 하지만 아직 평균치를 내기에는 기간이 부족합니다. 이르면 오는 일요일쯤 자택격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택격리 명령이 발효되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령이 발효됩니다. 통금 시간 이전이라도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구는 일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 허용됐던 음식점 야외 영업도 전면 중단되며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비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장을 보거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출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LA 카운티는 닷새 평균 감염자가 4,500명을 넘기거나 입원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경우 자택격리 명령을 즉각 발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시점은 오는 일요일쯤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 58개 카운티 중 41개 카운티에 오늘부터 야간 통금이 시행됩니다. 각 지역 경찰 당국은 통금을 어긴다 해도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발표한 리미티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이른바 야간 통행 금지는 오늘 밤 10시를 기해 시작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간은 앞으로 한 달 동안입니다. 통금 지역은 주 전역 58개 카운티 중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41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인구수로는 94% 이상이 통행금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야간 통금은 강제보다는 자발적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각 지역 경찰 당국은 행정명령 발표 이후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셰리프국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단속보다는 교육, 계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코스타메사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야간 통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 수위는 각 지역 경찰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FDA가 다음 달 중순엔 승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인이 나면 곧바로 백신 유통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ased on current projections, we expect to produce globally up to 50 million doses in 2020 and up to 1.3 billion doses by the end of 2021. 이날 긴급 사용 신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FDA가 백신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다음 달 8일에서 10일 사이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수작업 재검표까지 진행한 결과 승부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도 오늘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캠프가 경합주에 제기한 소송들마저 줄줄이 기각되며 사실상 승패가 뒤바뀌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최대 경합주 중 하나였던 조지아주의 재검표 결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지아주 당국은 500만 표를 모두 수작 오보로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12,275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s Secretary of State, I believe that the numbers that we have presented today are correct. 앞선 대선 투표 개표 당시보다 1,700여 표가 줄어들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며 선거인단 16명의 확보가 확실시됐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모두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얻는 데 그쳐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소송전을 이어나가며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시한을 넘기도록 하려는 방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검표 최종 결과가 나온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5개 경합주는 지역마다 지정된 시한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주는 다가오는 23일, 애리조나주는 30일, 네바다와 위스콘신주는 12월 1일까지 승자를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잇따라 기각되며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검표가 진행 중인 위스콘신주에서도 2만 개의 표차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지아주 재검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상황. 트럼프 캠프는 불복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대선 결과 승패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한편 일주일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던 도중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There'll never be anything like this. I just hope they keep it. I hope they have the courage to keep it because the powerful drug lobby, Big Pharma, is putting pressure on people like you wouldn't believe.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들이 바이든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측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차기 정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 직후에는 다시 자신이 선거에 이겼다며 불복 의사를 거듭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Big Pharma ran millions of dollars of negative advertisements against me during the campaign, which I won, by the way, but we'll find that out. Almost 74 million votes.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이후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응하지 않고 20여 분 만에 브리핑룸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두문불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태 경제협력체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하며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언론들은 대선 불복 행보 가운데 국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후 3시쯤 와우와토사에 위치한 쇼핑몰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20여 발의 총격이 발생했고 놀란 시민들은 사건 현장에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위스콘신주 경찰 당국은 이번 총격으로 최소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위독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총격을 난사한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FBI와 현지 수사 당국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 회로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파행을 어제 심층 보도해드렸는데요. 후보 등록 마감 하루 만에 무투표 당선을 공표한 LA 한인회 선관위가 다시 하루 만에 당선증까지 교부했습니다. 경선은커녕 다른 후보들의 출마를 못하도록 막고 특정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노리는 이른바 밀어주기식의 선거, 올해도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관위가 오늘 단독 출마한 제임스 전 LA 한인회 이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제임스 한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발표하고 다시 하루 만에 당선증까지 전달한 것입니다.
제35대 한인회장 당선 대신 제임스 안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위원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는 제임스 안 지지자 40여 명이 모였고 한인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명의 경비원까지 건물에 배치했습니다. 출마를 계획했던 다른 3명의 한인 후보들은 불법 선거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규정을 문제 삼아 커뮤니티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왜 제출하지 않느냐.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계속 그 몇몇 이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투표 없이 당선시키는 게 이게 지금 10년 넘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같이 커뮤니티 차원으로 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효 소송을 해야 되고요. 뭐 서명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효과 그리고 또 뜻을 모으는 효과.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뭐 법원에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선관위는 선거 등록 당일까지 이번 선거 규정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의가 있었다면 답변 또는 대응을 하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규정대로 무투표 당선을 선언하고 당선증을 교부한 것뿐이란 설명입니다.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이렇다한 이메일이나 문서로 제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우리가 접수를 받아야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하지 우리가 받지도 않은 걸 자기 나름대로 추측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책이야 소송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그 대응을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사전에 다른 후보의 등록 자체를 막아버리는 선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하는 선관위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LA 한인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5월로 예정됐던 선거를 6개월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번 뒤에 경선 자체를 막는 선거 규정을 만들고 또다시 단독 입후보에 따른 무투표 당선을 선언한 것으로 내부 인사들의 의도대로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고 무투표 당선을 발표하는 선거 행태가 이번만이 아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LA 한인회장 경선은 지난 2006년 단 한 번뿐. 이후 한인회는 역대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다른 선거 규정을 만들어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방패막이로 나섰습니다. 모양만 공정선거로 되풀이되는 LA 한인회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반대의 여론도 조성되면서 한동안 한인회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